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파크 부지 일부에 세대 공존형 주택 건립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이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건립과 같은 기존에 세워져 있는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음재 서울시 의원을 모시고 관련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성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립대 은평 캠퍼스 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세훈 시장이 혁신파크 부지 일부에 세대 공존형 주택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동안 혁신파크는 두 단계로 해서 1단계 사업이 종료됐고 현재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세대 공유형 주택을 짓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실망이 큽니다. 세대 공존형 주택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 정책은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하필 싱가포르에 가서 왜 혁신파크에 짓는다고 했는지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은평구에서 준비해오고 또 서울시와 함께 온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번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반값 아파트 공급 부지로 혁신파크가 한번 거론되면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은평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사업 계획들이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은평구 주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변경이 된 내용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주민들께서는 서울시립대 은평 혁신 캠퍼스와 그러니까 시립대 1학년생들이죠. 약 1,800여 명과 교직원 한 500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해 본 결과 바로 또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네. 서울연구원은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빠진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빠졌냐고 서울시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요구를 했는데 담당 부서조차도 서울연구원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평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건인데요. 시립대 은평 캠퍼스 건립 등 이제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한 10여 년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은평구청 또 은평구의 선출직 의원들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모았고 예. 거기에서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TF팀을 구성했고 은평 지역에 필요한 시설과 또 서울시에서 필요한 혁신파크 결국 혁신파크에는 어떤 강남구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많이 있었고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은평구의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여 년에 걸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돌출이 됐고 그러면 현재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1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런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끝으로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시의회 10대 후반기에 도시안전건설위 위원장으로 또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최근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서울 지역에 굉장히 인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폭우로 또 이렇게 자연재난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의회나 또 위원회 측에서는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집중 우리가 호우로 인해서 과거 빈도가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강수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히 이제 강남에 여러 가지 그 물 사태가 많이 났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수해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컸다. 이런 식의 대응을 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1, 200억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시의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다시 재배치를 해서 쓰기로 시급한 부분에 쓰기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안 받아놓고 특정 정당의 시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광경이었고요. 중장기 대책이나 단기 대책 두 가지 투트랙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면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강수량이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다음에 하수 관로라든지 또 빗물 저장소라든지 한강으로 내려보내는 어떤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쪽에 우리 강서구 양천구에 대심도 터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거기도 일정 부분 강수량이 오면 가두어 두었다가 한강으로 펌핑해서 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강남에도 그런 시설들이 아마 지금 올해 준공은 못했고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실제 효과를 이번에는 못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심도 터널이라든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들이 많이 조성이 됐을 때 호우에서도 일정 부분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한 빗물 저장고를 했을 때 뭐 몇천억 원 또는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댐 방식으로 몇백억씩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서울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또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파크에 좀 은평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